네, 미국 증시를 화려하게 달군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항영의 월가이드에서 확인하시죠.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시장 변동성이 컸는데 마감 지수 먼저 다시 살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다우지수는 전체적으로 1%가 올라갈 수가 있었고요. S&P 0.5%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0.14% 하락을 했는데 실제로 오늘 장중 시작할 때부터 보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어저께 3% 가까이 떨어지면서 아주 폭락하면서 미국 시장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S&P 500이 오늘 정확하게 제가 아까 봤을 때는 1.6%까지 떨어졌었거든요. 1.6% 떨어졌는데 이게 0.5%로 나름은 급반등은 했습니다. 장중의 기준을 보면은요. 아주 다이내믹한 반등을 보였는데 이런 반등폭은 2022년 10월에 이런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거보다 더 있죠.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2% 넘게 갔으니까 그때 이후로 보면 2년 반 만에 최고로 상승, 장중 하락에서 반등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느낌으로 보면 여전히 오늘의 큰 반등의 의미를 갖고 보시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일단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었다. 근데 의미가 있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낙폭이 굉장히 심했는데 변동성은 있었지만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상승으로 전환,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인사이트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 시작 눈높이 하향이 이어질까? 네, 여러분 미국 증시도 1분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2분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눈높이 이제 하향이 좀 예상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해야 될까요? 네, 큰 틀에서 보면 주식 투자에서 올라가는 주식을 좀 찾거나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은지 아니면 떨어질 것 같은지 예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 전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보면 earning revision rate라는 게 있습니다. 이익 전망을 올리는 기업이 많은지 내리는 기업이 많은지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20% 정도 더 많이 이익 전망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익 전망의 하향폭이 지금은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지금 최근 30년 동안에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정도, 많은 정도로 내려가고 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눈높이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한 달 전에는 100만 원 벌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좀 보니까 90만 원밖에 못 벌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전체 압도적으로 이익점을 내리는 경우 상당히 많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는 물론 관세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딱 하나 떨어지면 어닝 리비전의 하락이다. 일단 보셔야 되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1분기 이익 증가율은 지금 1분기요. 1분기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한 보름 정도 있어 보면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될 텐데 7.3% 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7분기 연속 이익 증가하는 건 맞는데요. 눈높이는 하향세죠. 똑같은 1분기가 작년 10월에 전망했을 때는 11.7%였거든요. 그러니까 4%포인트 정도 눈높이가 낮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기는 어떠냐? 2분기 이후에도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요. 2분기가 9.3%, 3분기가 11.9%, 4분기가 11.4%. 이게 3개월 전의 대비보다 각각 2%에서 3%포인트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전망이 내려가고 있다. 바로 이것이 주가의 하향 요인이었다라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그래도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 거 있냐? 좀 아쉽지만 지금은 11개 섹터 모두 이익 전망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치를 보면 헬스케어라든가 왼쪽에 보이는 것들인데 헬스케어라든가 IT, 유틸리티 이익 증가율은 S&P 500을 상회를 합니다. 다만 이것조차도 여기서 보시면 흐린색이 있지 않습니까? 흐린색이 작년 12월 말선 전망이고 지금 진한색이 지금의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와중에 그래도 이익 전망을 상향시키는 기업이 있고 하향폭이 큰 기업이 있는데 그나마 상향시켜 있는 쪽은 그나마 우리가 볼만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먼저 표를 보시겠고요. 주요 종목 보시면 카니발이 되겠습니다. 카니발은 이익 전망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대표적인 자동차 보험회사죠. 자동차나 뭐 주택, 화재보험 이런 것들인데요. 프로그레시브 코퍼레이션. 프로그레시브 코퍼레이션 뭐 엄청 우량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최근 2015년 정도 동안요.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주가가 올라갔던 기업으로 이제 분류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프로그레시브 코퍼레이션이 되겠고요. 반면에 눈높이가 상당히 이번에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낮아진 기업은 실적 발표하면서도 얘기했던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든가 항공사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죠. 유나이티드 항공은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익 전망 하향 때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도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S&P 500의 주당이익이 270달러 전망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지난주에요. 269.92달러. 바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하실 때는 항상 이런 데 좀 익숙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한국 주식할 때는 뭐 2,500이 닿다, 2,600이 닿다 이런 그래프가 우리나라 별로 제공이 안 됩니다. 집계가 사실 불가능한데요. 지금 2025년에 눈높이가 이익 전망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로 2026년은 그나마 조금 낮았지만 그래도 308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내려갔지만 전체적으로 주가 내려감에 의해서 12월 예상 실적 기준 PR은 20.5배까지 내려갔습니다. 참고로 5년 평균은 19.9배, 10년 평균 18.3배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내려가면 평균 수준의 아래로 와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밸류에이션 자체에 대해서는 큰 부담은 없을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아주 기본적인 것은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익 전망과 밸류에이션. 근데 밸류에이션은 자체 불확실성이 나면 고포를 줄 수 없죠. 멀티플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작금의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분기가 시작되면서 1분기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됩니다. 근데 눈높이가 실적의 이익 하향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실적뿐 아니라 목표 지수의 하향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CNBC가 보도한 잇따른 목표지수 하향입니다. 골드만삭스 얘기인데요. 2025년 주가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를 지난번에 낮췄는데 또 한 번 낮추면서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낮게 떨어뜨렸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해서 IB가 4군데 정도 목표 지수를 내렸고요. IB랑 독립 리서치표까지 포함해 5군데가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 골드만삭스랑요, 야르데니 리서치가 오늘 거의 한 1주 내지 2주 만에 각각 목표치를 또 한 단계 또 내려버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익 전망이 내려가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멀티플을 내리기 때문에 같이 내리는데 오늘 골드만삭스가 내린 것은 이익 전망도 내리고 멀티플도 같이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수가 제법 많이 떨어졌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3월 막판에 이제 다시 한번 내렸는데요. 기존에 6,200 이것도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6,200에서 5,700으로 내린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익 전망을 내리고 멀티플을 내렸다. 멀티플 내린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변동성 때문에 몇 배라는 것, 22배, 21배에서 멀티플을 낮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리세션의 확률이 커졌다고 얘기했죠. 2주 전에 이제 6,500에서 6,200으로 내린 다음에 내린 건데요. 그러면서 12개월 내 리세션 진입 확률도 기존의 20%에서 35%. 이거 지금 2달 전에는 0%였거든요. 거의 네. 10%, 0%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리세션 확률을 올린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독립 리서치 기관 중에 최고 중에 하나는 역시 야르데니 리서치인데요. 이것 역시 일주일 만에 또 내렸습니다. 6,400, 기존에 7,000이었거든요. 7,000에서 6,400을 내린 다음에 이번에 6,100으로 또 내렸는데요. 리세션 진입 확률 역시 12개월 내 진입 확률을 45%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오늘도 7,050을 제시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요. 그렇지만 메인 스트리트 리서치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7,050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위로는 7,000, 아래는 5,400 정도까지 상당히 다양한 그런 지금 현재의 바운더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이제 3월이었습니다. 눈높이가 여러모로 낮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제 4월은 어떻게 시작이 될지 다음 헤드라인에서 살펴보시죠. 2022년 이후에 최악의 한 달, 그러니까 수익률로 봤을 때는 이 마이너스가 거의 3년 만에 좀 최악의 3월을 보냈습니다. 불확실성 최고조로 4월을 시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4월 2일 D-Day를 상호관세 발표 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불확실성 얘기하고 있지만 막상 4월 2일 된다고 해서 불확실성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그동안 저희도 많이 봐온 거 아닙니까? 기존에도 4년 전에도 이미 대통령을 한 번 했었고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성격이 있죠. 스스로는 이제 협상의 귀인이라고 얘기하고 최고의 자기가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있지만 주시장에서는 결코 반가운 그런 태도는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4월 2일 날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4월 2일에서 갑자기 또 5월 2일로 바뀔 수도 있고 4월 2일에서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관세를 더 높일 수도 있고 네. 15개 국가에서 뭐 30개국으로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5나라만 할 수 있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지금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지금 한 중심에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4월 한 달뿐만 아니라 1분기, 그러니까 1분기라는 게 뭐 연초 대비인데요. 지금 분기 기준으로 보면 2022년 3분기 이후 최악의 지수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한 달만 보더라도 3월 한 달만 보더라도 2022년 12월 이후 최악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8%가 빠졌습니다. S&P 5.8%가 빠졌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4.2%나 빠진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3월에 그동안의 주가 하락 요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분명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4월 2일 해방의 날을 앞두고 불확실성하면서 사람들이 투자하기를 꺼리는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리세션의 우려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둔화 우려까지 나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사람들의 소비도 덜하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 경기가 좋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 2년 동안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심리도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다가 중간에 뭐 유럽도 좋아 보이네, 중국도 좋아 보니까 그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에서 약간 좀 슬로우한 분위기라고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잦은 변화, 그러니까 스스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것들이 가장 시장의 암적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투자자들 실망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다시피 AAII, 미국 개인 투자협회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5주 연속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월의 역사적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희망을 주는 한 달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6개월 차로 보면 11월부터 5월까지가 가장 좋은 6개월인데요. 그중에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는 큰 재미가 없었던 그런 일인데요. 나름은 지금 보시다시피 4월은 괜찮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S&P 500과 다우는요. 그 다음 표 보여주시면 12달 중에 가장 좋았던 달이, 두 번째로 좋았던 달이 4월이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이 불확실성은 저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막 불확실성의 시장에 따른 변동성 구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무리한 매매 하시면 안 되겠고요. 무리한 매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국은행에서까지 미국 주식에 대한 경고 나온 거 보셨잖아요. 네.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레버리지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저희가 얘기하는 걸 한국은행에서 대신해 줬다고 보고 있는데 절대로 무리한 매매는 어떤 경우에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트럼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관세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관세로 인해 가장 잔인한 달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CNBC에서 보도한 2분기 기대되는 다우 종목인데요. 오늘 실시간 채팅도 뜨겁습니다. 끝없이 잘 나갈 것 같던 엔비디아 6개월 수익률 마이너스 10%, 또 아마존도요. 8주 연속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AI의 또 바로미터로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좀 다우 종목으로 좀 집약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이제 저희가 나스닥 100주 중에서 CNBC가 스크리닝한 종목인데 오늘은 이제 반대로 다우 지수에서 종목을 30개에서 찾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기준인데 매수 기간이 55% 이상, 어제랑 비슷합니다. 목표 주가 계류율이 20% 이상, 어저께는 35%였는데 다우지수 상대적으로 목표 지수의 계류율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20% 이상을 종목하는 것이 여기 10종목 되겠고요. 앞서 채팅창에서 나왔던 주식이 엔비디아랑 아마존 얘기하는데 딱 두 개가 여기 또 들어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행복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요. 그래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닷컴, 그리고 월마트, 유나이티드스 이런 것들이 다우지수 중에서 여전히 목표 주가에 계리 놓고 매수 의견도 꽤 많은 주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양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